음악 가구들을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이 스피커 한동안 안 보였었죠. 스피커는 항상 여기 소리샵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다룰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신제품이 출시되고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다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안 다루면 그 제품은 거기까지만 있고 나중에 사라진 줄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특정 제품의 그 고유의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그 제품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존재감과 그 제품 고유의 대체될 수 없는 성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더 빛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윌슨 베넷이 제품을 이 중에서 뭘 한번 다뤄볼까. 인데버가 뭐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2025년 이 시점에서 인데버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사실 저희 이런 거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특정 제품을 출시됐을 때 시점이 아닌 각 구간마다 그때 딱 그런 제품이 보이면 이 제품은 지금 더 빛이 난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테마를 하나씩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 윌슨 베넷은 사실은 지금 한 8제품 이렇게 압축이 돼서 이제 이 시리즈를 예전에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다가 이제 피보나치 시리즈로 이렇게 시리즈명이 바뀌었는데, 제품 수가 이제 좀 압축이 됐죠. 그 중에 어느 제품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사실은 각각의 의미를 갖는데, 제 기준으로 좀 원탑이라고 눈에 띄었던 제품은 액트3 제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품이 윌슨 베넷의 첫 스피커이기도 하고 6번이나 개량을 한 유일한 모델이기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윌슨 베넷도 아마 그 제품에 대한 애착이 많을 거라는 시선이었는데, 인데버는 가장 작은 사이즈로 압축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제품이 보일 때마다 음악을 한 번씩 듣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인데버를 한번 다시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데버는 아래로는 디스커버리가 있고 위로는 이제 바로 액트3 제로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엔데버가 작은 체구의 어떤 완전 체구, 디스커버리는 그거를 조금 작은 형태로 만들어낸, 원래는 디스커버리가 먼저였는데 그거를 좀 더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낸 게 그게 엔데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드라이버와 바디들이 3세대로 교체가 돼서 업버전이 돼서 3제로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엔데버 3제로. 엔데버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우주선 이름이죠. 마치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디스커버리하고 엔데버 두 제품이 이 윌슨 베넷이 피보나치 시리즈 중에 딱 2개만 있는 스탠드 거치형, 이렇게 아래 스탠드가 받치고 있는 형태로 된 그런 두 제품인데, 엔데버는 상위 제품의 많은 것들을 스탠드 거치형의 포맷으로 그대로 다 압축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유닛이 총 4개가 들어간 2.5웨이 구성이에요. 앞쪽에 2개, 미드레인지가 위에 있고 아래쪽에 트위터, 베이스 유닛이 상하로 클램쉘 구조라고 그러죠.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아이소바릭 구조로 돼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거치형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스탠드 거치형하고 다른 게 기본적으로 전체가 하나의 바디로 돼 있어요. 스탠드부터 위까지가 척추처럼 하나로 내려오는 삼각 빔으로 받치고 있고, 그 인클로저가 위쪽에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스탠드하고 바디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된 제품이에요. 박스에서 꺼낼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윌슨 베넷하고 다르게 그 아이소바릭 구조로 되어 있는 2개의 베이스 유닛을 상하로 동작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전후로 방사하는 점 리플렉싱 방식 스피커하고 좀 다르게 베이스를 아래로 뿜어내는 독특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베이스 품질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윌슨 베넷의 전 유닛은 이게 이제 어떤 효율이기도 하고 최적의 사이즈라고 해서 미드레인지나 베이스 구경이 똑같이 6.7인치 구경의 유닛을 사용합니다. 크로스오버 대역을 나눠서 트위터와 베이스 소리를 내게 하고, 미드레인지만은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를 안 거치고 앰프하고 바로 직결해서 원래 울려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나오게 만든 그런 유닛입니다. 이 방식이 좀 독특하죠. 그렇게 해서 아래쪽이 38Hz, 위가 30kHz. 피보나치 패턴 하이브리드 유닛 구성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바깥쪽이 실크고 안쪽에 그 보풀거리는 그 질감에 사용되는 실크의 탄성과 힘을 주기 위해서 안쪽에 카본을 댄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2가지 재질로 구성을 했다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데, 이 트위터도 90년대 초반에 윌슨 베넷이 시작부터 하면 3세대를 거쳐온 그렇게 진화한 트위터고, 똑같은 유닛을 공유하는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윌슨 베넷은 테크틱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아이소 테크틱인데 그 앞자를 빼고 이제 테크틱이라고 부르는데, 특수 고분자 소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대역에 맞게 소리를 내게 만든 그런 6.7인치 구경의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모델인 디스커버리하고 가장 사이즈와 이제 규모가 다르기도 하지만 품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둔 부분은 전체적인 진동 메커니즘이에요. 윌슨 베넷은 이 자체 구조로 된 이 모노콕 바디가 이음매 없이 다 뒤로 좁아지면서 이어져 있죠. 이거를 이제 3세대 버전
웨스트 캐비넷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안쪽이 그 소위 바이오 플라스틱, 그게 생분해되는 그런 친환경 소재를 만들어서 비스코 일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이제 안에다 폼을 쏴가지고 만드는 가볍고 단단한 진동 제어에 아주 우수한 그런 소재를 만든 그런 인클로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 타사 제품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디스커버리 3 제로나 인데버나 동일하지만 인데버와 디스커버리가 다른 점은, 예를 들면 위쪽의 경사진 부분, 여기를 진동 특성이 좋은 카본을 사용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캐비넷은 전체 리플렉싱 포트가 3개나 있어요. 첫째는 이 중간에 미드레인지, 이 미드레인지는 안쪽 인클로저하고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튜브를 따로 요만한 와인병처럼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튜브를 이렇게 별도로 독립시켜서 내부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그렇게 별도로 독립된 쉐이핑을 해서 뒤쪽으로 따로 뽑아요. 그래서 이 뒷면에 보면 미드레인지 전용 리플렉싱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이걸 둔 이유는 미드레인지의 재생 특성을 더 뛰어나게 해서 생동감을 주는데 좀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만든, 디스커버리 3 제로보다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음질 차이를 좀 더 많이 두게 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길게 파이프가 내려와 있는 2개가 있죠. 베이스 인클로저와 트위터, 그거를 각각 따로 아래쪽으로 리플렉싱 포트를 뽑은, 그 재질조차도 바깥쪽을 카본 마감으로 했어요. 그리고 뚜껑을 또 좁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리플렉싱 양을 조절해서 사용자가 자기 취향이나 공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최종 아래쪽, 그게 또 윌슨 베넷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최소 접점, 전용 스파이크 슈즈가 있어서 볼베링 3개로 최소 접점으로 스파이크를 지지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진동을 분산시키고 흡수하게 만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윌슨 베넷이가 90년대 초반에 출범하면서 이전에 다른 하이엔드 스피커들, 어떤 스피커를 불문하고 다른 스피커에는 없는 차별점으로 뒀던 건 뭐냐면, 진동을 다 제어시키고 진동을 없애거나 억제시켜서 원래는 음원에 없는 그런 진동이 스피커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서 스피커에서 음이 나오는 순간 스피커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원에 있는 소리를 최대한 100%에 가깝게 그런 소리를 내려면 스피커 자체는 진동을 주지 않고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스피커에서 이 불량의 진동이 사라져서 원래 음원에 있는 여러 주파수에 걸친 그런 진동만 남게 되면 스피커의 위치가 어딘지가 분간이 안 가게 돼요. 그때부터 스피커가 사라진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스피커가 있는 지점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스피커의 뒤쪽에 있는 그 공간 전체에서 소리가 나오는, 그쪽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윌슨 베넷이가 구현하고자 했던 세계는 그런 거였고, 그걸 가장 응축된 형태로 그런 소리를 내게 만든 제품이 바로 엔데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리고 아직 엔데버 소리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엔데버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지금 시점에서 엔데버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 제품이 막 출시됐을 때나 한참 이 제품이 좀 많이 활약을 하던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저는 조금 더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스피커는 좀 더 희박해졌다는 얘기죠. 엔데버를 대신할 만한 혹은 이런 류의 스피커는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엔데버의 소리는 기본적으로 이 오디오적 쾌감이 있죠. 아주 큰 힘을 줬을 때 이 다이나믹한 소리, 이런 거를 크게 내도 울림 같은 걸 남기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진동이 좀 덜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목표 자체가 진동을 거의 남기지 않는 데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가 실제로 사라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 스피커를 처음에 들으면 야, 이 체구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 엄청난 다이나믹과 막 에너지가 쏟아지는데도 굉장히 소리가 말쑥하게 나온다. 이제 지금 들었을 때 그런 점들은 조금 더 독보적인 이런 느낌이 납니다. 여전히 좀 이 흥분이 되죠. 박진감이 넘치되 뭔가 이렇게 좀 뒤끝이 좀 진동이 남아서 생기는 음이 좀 지저분하고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느낌, 그런 게 없는 스피커로 유명하죠. 그런 면에서는 대역이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 위에 큰 스피커들, 그런 같은 윌슨 베넷의 상위 제품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점은 뭐냐면 상위 제품들은 좀 더 드라이브가 좋은 앰프들이 필요해요. 저 에미넌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유닛이 4개가 바깥쪽에 있고 그 중에 2개는 안쪽에 아이소바리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은 물론 드라이브를 하면 훨씬 퍼포먼스가 크고 엄청난 소리가 나오지만 좀 더 큰 공간과 좀 더 규모가 큰 소리를 들을 때 그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엔데버는 저희가 일반적인 공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큰 공간까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지난 시간에 봤던 버메스터의 신제품 232 같은 제품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는데, 그게 이 제품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게 동원되지 않아도 웬만한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다는데, 그런데 이 제품의 장점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오디오적 쾌감, 음을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큰 그런 구조와 컨셉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제품은 오래 들어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는 부분은 호소력이에요. 그런 소재와 그런 원리, 그런 구조로 만든 그런 결과물은 사람 목소리 하나만 나오는 곡을 들어도 다른 거죠. 실제 현장의 느낌이 다르고 그 음색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어필하는 그런 정도가 다릅니다.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멋진 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역 간의 이동, 강한 음과 약한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게 아주 눈앞에 보일 듯이 들려주는 그런 장면들. 윌슨 베넷이가 그런 걸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잘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 정확히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윌슨 베넷이 엔데버 같은 이런 스피커는 원래 녹음된 음원,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최적화된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엔데버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의 설계와 소재 선택과 그것들을 이어 붙여서 최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술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시간과 기술이 많이 투입된 제품이라서 가격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제품도 소비자 가격으로는 이제 5천만 원이 넘는, 종종 보면 오디오 파일들이 스피커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대략
큰 스피커는 비싸고 작은 스피커는 싸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작은 스피커 중에서도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작은 스피커도 넓은 대역과 강한 다이나믹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으면 큰 스피커들이 못하는 그런 소리들을 훨씬 잘 냅니다. 엔데버가 딱 그런 스피커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윌슨 베넷의 엔데버를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이 스피커를 지금 시점에 들어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역시 이 스피커는 이런 큰 가치가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도 되고, 이 스피커랑 유사한 등급 혹은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스피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면 묻혀버렸을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이 스피커의 장점이 잘 부각되는 거는 지금 시점에는 이런 스피커들이 정말 전보다 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데버로 와서 음악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같은 때 무슨 스피커 사지? 스피커 하나 좀 괜찮은 걸 사고 싶은데 뭐처럼 무슨 스피커 사지 하는 분들, 엔데버를 아직 안 들어보거나 고려해보지 않으셨다면 엔데버 소리 한번 꼭 들어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감동을 받게 되실 거예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들으면서 엔데버 소리에 또 한번 반하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살펴본 엔데버 얘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